898번 봐보면 어떤 반구의 건널비가 48파이래. 반구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긴 게 반구잖아. 그럼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게 되면 요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될 거고, 요 둥근 부분의 넓이는 4파이 r 제곱의 절반이잖아. 이렇게. 요게 얼마래? 48파이래. 그래서 3파이 r 제곱이 48파이가 되고, 3파이로 나눠주니까 이제 r제곱이 16이죠. 그럼 r이 4겠지? 반구의 부피 구하래. 그럼 구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잖아. 이렇게. 근데 반구니까 이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16, 64, 128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899번은 반지름 길이가 2cm인 쇠구슬을 여러 개 녹여서 반지름이 8cm인 쇠구슬 한 개를 만들려고 한다. 반지름 2cm인 쇠구슬이 적어도 몇 개 필요하냐? 이거 부피 비교하는 거잖아. 반지름 2cm랑 8cm짜리랑 부피. 반지름 8cm짜리는 부피 어떻게 구하지?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 되고, 반지름 2cm짜리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 되고. 그럼 둘이 나눠보면 되겠지. 몇 배 나온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8의 세제곱은 8 곱하기 8 곱하기 8이고,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64배 차이 나네. 2cm짜리랑 8cm짜리랑 부피가 64배 차이 나. 그럼 몇 개 필요하겠냐? 64개 필요하겠지 뭐. 그 다음에 900번. 다음 그림에서 구의 부피가 원뿔의 부피의 3분의 4배래. 원뿔의 높이를 구해라. 그러면 구의 부피, 구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몇 분의 몇 배래? 3분의 4배랑 똑같대.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하지?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여기 몇 배? 3분의 4배 이렇게. 그럼 여기 3분의 4, 3분의 4 약분하고 파이 약분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6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4가 될 거고. 그래서 높이는 얼마가 된다? 12cm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901번.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이 3cm인 구에 4분의 1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입체도형의 뭐를 구하래? 건널비를 구하래. 그럼 일단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더하면 그 원의 넓이 나오겠지. 반원 더했으니까. 그래서 파이 r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 바깥의 둥근 부분은 4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전체 구에 4분의 3이 남았겠지. 그럼 구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인데 그거에 4분의 3이 남았다. 이렇게. 그러면 9파이에다가 27파이 더해주니까 답은 36파이. 903번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랑 부피를 구해보래. 이렇게. 일단 건널비는 있잖아. 요렇게 생긴 게 3개 나오잖아. 하나, 둘, 3개 이렇게. 그럼 요거 하나 넓이 어떻게 구하지? 부채꼴 넓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90도 한 다음에 그게 몇 개? 3개 더하기 둥근 부분은 이 바깥의 둥근 부분은 전체 구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에 8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8분의 7이 남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7파이 더하기 약분하면 여기 2 되고 약분하면 18 되고 18 곱하기 7 하니까 7, 8에 56 7일은 126파이 153파이 제곱센티미터. 건널비는 얘가 될 거고 부피는 어떻게 되겠냐? 부피는 전체 구의 부피의 8분의 1을 잘라내면 8분의 7이 남았겠지. 그럼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근데 그거에 8분의 7이 남았다. 8분의 1이 날라갔으니까. 그러면 뭐 약분해주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그러면 3이 6이니까 이거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럼 36 곱하기 7 하면 되겠네. 76에 42, 73, 21. 25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904번.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9cm인 9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의 뭐를 구하라? 부피를 구해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가 있잖아. 여기 위에 반 잘랐을 때 위에가 전체 9의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그거에 몇 분의 몇이 잘라간 것 같아? 120도면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 절반에 3분의 1이 잘렸으니까 전체는 6분의 1이 잘린 거야. 이 부분이 전체 6분의 1을 잘라낸 거지. 뭔 이해 돼? 이게 딱 절반이잖아. 절반에 120도면 절반에 3분의 1을 자른 거잖아. 그러니까 절반에 3분의 1을 자른 거니까 전체 6분의 1을 자른 거야. 이해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입체도형의 뭐를 구하래? 부피를 구하래. 그러면 전체 9의 부피에다가 6분의 1 빼주면 6분의 5 곱해주면 되겠지. 6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6분의 5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에다가 이제 6분의 5만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해봐요. 뭐 나온가? 그 다음에 904번 이쪽이네. 907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생기겠냐? 요렇게 생겼겠지. 돌리면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여기도 그죠? 뭐 이렇게 생겼겠죠. 건널비 구하래. 건널비. 그럼 이걸 페인트통에 푹 담갔다가 꺼내면 일단 여기 둥근 부분이 페인트가 묻겠지. 그러면 걔는 반지름이 4파인 반지름이 4인 9의 건널비에 딱 절반이잖아. 반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원기둥의 옆넓이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지. 그럼 얘는 밑면의 둘레, 밑면이 얼마지? 여기 반지름이 4니까 이거 지름은 8이겠죠. 그러면 8파이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더하기 이 안쪽, 이 원뿔의 옆면에 해당되는 부분도 페인트가 묻겠죠. 원뿔의 옆넓이. 원뿔의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원뿔의 반지름에다가 밑면의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 얼마지? 요 밑면의 반지름이 4지, 4. 곱한 다음에 파이 붙여주면 되죠. 끝. 약분하면 32파이 플러스 24파이 플러스 20파이. 그럼 얼마냐? 5, 7, 16파이. 그 다음에 908번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건널비랑 부피 구해라.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하나 그려놓고 회전시키면 뭐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뿔인데 안에 반구만큼 파인 거지. 이렇게. 그럼 일단 건널비를 먼저 구해보면 건널비는 이 부채꼴의 옆넓이. 부채꼴의 옆넓이는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냐? 밑면의 반지름 6이지. 6에다가 파이 붙여주면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밑면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잖아. 뚫렸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 길이가 2가 되고 여기가 6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고 그럼 여기 바깥의 부분의 넓이는 이제 큰 원의 넓이 36파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 4파이를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더하기 이제 여기 9에 여기 둥근 부분 반구 반지름 2니까 4파이 R제곱에 반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지. 끝. 그래서 60파이 플러스 32파이 플러스 8파이 100파이. 부피는 원뿔의 부피에서 여기 반구의 부피 빼면 되겠지. 그럼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반지름 6이니까 36파이 높이는 8? 그래서 반구의 부피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근데 반구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냐? 96파이 빼기 와 이렇게. 그럼 얼마 되지? 3분의
36, 18, 39, 27, 288에서 16을 빼면 272. 끝. 그 다음에 906번도 있었어. 906번. 906번은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랑 부피를 구해라.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회전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요거는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둥근 부분은 이제 9의 건널비의 절반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18, 9, 27파이. 부피는 반구의 부피니까 9의 부피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근데 절반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911번. 911번은 여기에서 빈 공간의 부피를 구하래. 빈 공간의 부피. 일단 여기 9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게 9가 꽉 맞게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기 밑면의 반지름도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2R, 여기도 2R, 여기도 2R. 그러면 이 원기둥의 높이가 6R이란 소리죠.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가 108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R을 구하면 되겠지.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의 제곱,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6R을 곱하면 되는데 걔가 얼마다? 108파이다. 이렇게. 파이 약분되고 6으로 나눠주면 6은 6, 6, 8에 48. 그러면 R 세제곱이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R을 못 구하죠. 이거 R을 구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R을 구할 수 있어. 지금 못 구하죠. 여기서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그냥. 그러면 여기 빈 공간의 부피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원기둥의 부피인 108파이에서 뭐 빼면 되겠냐? 9, 3개의 부피 빼면 되겠지. 그러면 빈 공간의 부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108파이에서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지. 근데 그거 몇 개? 3개. 이렇게. 그러니까 꼭 R이 아니라 R 세제곱 값을 알아도 되는 거죠. 여기다 18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약분 이렇게. 그래서 108파이에서 72파이 빼니까 답은 36파이. 끝. 그 다음에 915번? 915번. 이렇게 생겼는데 원뿔의 부피가 9파이래. 9의 부피 구하라는데. 그러면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9의 반지름도 R 되는 거지. 여기. 이렇게. 원뿔의 높이가 R, 원뿔의 반지름이 R. 원뿔의 부피가 9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R을 구하면 되겠지.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냐?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래? 9파이래. 이렇게. 파이 약분하고 3 곱해주니까 R 세제곱 27이지. R이 3이구나. 그럼 9의 부피 구하래.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9의 부피는 36파이. 그 다음에 917번. 정육면체의 건널비보다 늘어난 건널비를 구하래. 6등분 하게 되면 얘를 한번 자를 때마다 이게 잘라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여기 양쪽의 단면에 이렇게 넓이가 새로 생기잖아. 그래서 한번 자를 때마다 요 면의 넓이가 얼마지? 요 안에 있는 넓이가 66에 36이잖아. 근데 한 번 자를 때마다 그게 양쪽으로 생기니까 한 번 자를 때마다 이만큼씩 건널비가 늘어나거든. 근데 몇 번 잘랐대? 6등분 했대. 6등분 했단 말은 몇 번 잘랐단 소리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잘랐단 소리야. 5번 잘라야 6개로 나눠지잖아. 6번 자르면 7개로 나눠져. 그지? 그러니까 5번 자른 거야. 5번. 5번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답은 360. 그 다음에 919번.
밑넓이가 24인 오각 기둥의 부피가 168일 때 높이를 구해라.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누가 물어본 거야 이거? 그러면 얼마야? 24 곱하기 얼마가 168이냐? 7? 7이네. 끝. 그 다음에 또 다 했어요? 또 추가로 물어보신 거 있어요? 914번. 914번은 구와 정류면체 건널비 비를 구하래. 구해보자. 여기가 8이면 여기 반지르면 9의 반지르면 4겠죠. 그러면 이제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정류면체 건널비는 요 한 면의 넓이가 8이니까 64잖아.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6개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16이랑 4 곱한 게 64니까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파이 대 6해서 3번이 답이 된다.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 그럼 틀린 거 마저 고쳐요.